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시장은 하루 종일 횡보를 하다가 막판 동시효과에 눌림이 강하게 나왔는데 해외 시장은 이 파월이 발언 이후로 강한 하락이 나와버렸습니다. 특히 S&P 지수가 4,000포인트를 깨서 마감을 했고 비달러 바스켓이 아주 심각하게 하락하였으며 원자재도 크게 부러지는 등 리스크 오프의 흐름이 나왔는데요. 하필이면 옵션 만기주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게 뭐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그리고 그래도 걱정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거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3월에 제가 강세를 예상했던 것을 뒤집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도 옵션 만기주만큼은 무난하게 넘어갈 것 같은데요. 시장에 대한 뷰, 그리고 대응 전략, 아시아 세션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우리 시장은 약 보합 출발 후 거의 2시간 동안 320선에서 진폭을 좁혀가면서 흔들기를 했는데요. 이 징그러운 구간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로는 외국인들이 현선물 스위칭 때문에 보는데, 오늘 외국인들은 선물을 꾸준히 매도한 대신 그만큼 현물을 꾸준히 매수해 줘서 마감 동시효과 전까지 현물은 2,600억 매수, 반대로 선물은 2,800억 매도를 했어요. 이렇게 현선물 교체 매매가 진행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 바스켓 중 특정 종목이나 업종군이 아웃퍼폼하거나 또는 언더퍼폼하고 있을 때 이 동시효과의 만기 결제를 하게 되면 트래킹 에러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선물을 현물로 교체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한 현상이 있었죠. 외국인들이 현물을 종가까지 3,300억이나 매수를 했어요. 그럼 보통 이렇게 3천억 이상의 매수가 들어오면 현물을 바스켓을 골고루 사거든요.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는 오히려 385억 순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삼성 SDI나 포스코케미칼, LG화학 같은 것을 큰 규모로 매수했는데, 지금 이 종목들 잘 보면 최근에 강세 종목이에요. 특히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신고가가 진행 중이죠. 이런 거를 동시만기에 처리한다. 그러면 황당한 상한가가 나오면서 종가의 지수를 폭등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현선물 교체 매매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전 2시간 동안 지수가 320선을 중심으로 아주 완전히 껌딱지 모드로 들어가자 시장은 살짝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선물 롤오버가 평이하게 진행되는 하루라고 해도 과도한 변동성 매도가 나오게 되면 옵션 매도자들을 응징하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이죠. 게다가 어제 시황에서도 얘기했듯이 지수가 상승할 때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어요. 현물은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홍콩 지수 선물 시장 개장하고 나서 1시간 정도, 30분 정도 있다가 방향성이 위쪽으로 잡혔죠. 그래서 장중에 눌렸던 콜옵션만큼은 얼마든지 관뚜껑을 다시 열고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홍콩 시장이 개장 후 30분 동안 방향성을 잡지 못했는데 11시 이후로 시장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순식간에 2% 넘는 스트레이트 상승이 나오게 되죠. 이때 상승은 아주 중요한 이평선을 위쪽으로 돌파하는 것이라 스탑로스가 겹쳐지면서 급등이 나왔는데요. 근데 우리 시장은 일시적으로 5분봉 2개가 강하게 솟았을 뿐 이후에는 힘이 점점 빠지면서 도루묵이 나와버렸어요. 아시아 증시 프록시로서 우리 시장이 움직인다고 하지만 우리 시장이 이렇게 못 오른 이유는 지수 상승에 대한 콜옵션 환매의 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11시 이후에 지수가 급등할 때 일반인들이 상식과는 달리 변동성이 상승했어요. 그리고 오후에 장이 빠질 때는 변동성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수 상승에 대해 마켓 메이커들이 등내가격 풋옵션을 따라가면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외가격 풋옵션들을 대량 매도해서 델타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인 급등이 나오면 외가격 풋옵션 매도로 델타를 커버할 수가 없고 어쩔 수 없이 콜옵션을 환매해서 델타를 따라가야 되는데, 콜 클래스에 대량의 미결이 쌓이지 않다면 지수가 막 폭등하다시피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은 지수가 조금만 빠르게 올라가도 그동안에 물려있던 콜옵션 매수자들이 매물을 쏟아내고 있죠. 그래서 상승을 눌러버리는 겁니다. 결국 해외 시장의 흐름과 관계없이 우리 시장은 추세 상승 전환에 실패했고, 오후에 아시아 시장에서 이 도루묵이 되자 우리 시장도 마감 동시효과까지 선물이 100오디션 1포인트를 넘기면서 하락을 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선물 3월물이 선물 6월물로 롤오버된과 동시에 현선물 스위칭이 나타나자 대략 한 11,000계약가량이 포지션이 풀렸는데, 작년 12월 동시만기 이후로 3월물 선물에 대해서
그 지수 롱 포지션이 굉장히 세게 유입됐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상 추가 상승에 실패하면서 다음 6월물이 과연 추가 상승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생기고 있어요. 방금 마감한 해외 시장에서 한국물 ETF인 EWI가 무려 2.8% 마이너스 급락을 해버렸는데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눌림이 나와버렸죠. 그래서 심하면 이거 작년 11월이 바닥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생기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얘기한 그 포지션이 풀렸다라는 얘기는 3월물 선물 매수 포지션이 1만 1000계약 정도는 롤오버 되지 않고 그냥 이번 만기에 청산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선물 3월, 6월 스프레드도 지금 6월물이 강세로 예상된다면 월요일에 있었던 기록했던 1.8포인트의 그 스프레드가 증가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1시간 단위로 꾸준히 눌렸어요. 그래서 장중에 1.35포인트까지 눌리게 됩니다. 시장 내 부정적으로 전망한 쪽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라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당월물의 대량이 옵션 미결이 양쪽 클래스에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저는 지수 하락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데요. 방금 마감한 야간 선물 시장에서 선물이 무려 1.1%나 하락을 했죠. 그래서 315.9포인트까지 밀렸는데 추세 추종자들 입장에서는 수요일에 우리 시장 본장 개장 후 당연히 선물 매도를 잡으면서 하방을 쫓아갈 수 있겠지만 이 또한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쌓여있는 대량의 풋옵션 미결들을 소화해야 돼요. 특히 3월 6일과 3월 7일 이틀간 지수가 상승할 때 등내 가격 풋옵션 미결은 얼마 증가하지 않았지만 외가격 풋옵션 미결이 과도하게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이들 옵션을 환매하기에는 콜 클래스와 마찬가지로 비용이 커요. 그래서 이번 물은 그냥 위아래 모두 닫혀있는 지루한 장이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갭다운 나왔다고 해서 막 이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긴 그림으로 봐서는 6월물에 대한 상승 추세 지속 이 그림은 조금 망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세션 개장 초의 흐름은 전일 채권이 굉장히 눌렸었던 걸 강하게 튀었죠. 특히 장기물 중심으로 채권에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 것이 특징인데 그 22회 소비자 기대 설문조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향후 12개월 대비 하락을 했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채권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보다는 전일이 채권 눌림이 좀 어거지였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반발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유럽 세션 개장 후 채권 시장에서 반발 매수가 들어와서 파월 발언 시작되기 한참 전에 이미 전일이 눌림을 거의 다 회복하는 그런 스퀴즈가 나왔어요. 그리고 통화 시장에서는 유로화에 대한 매도가 개장 초부터 꾸준히 나왔죠. 그래서 전일이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하는 그런 눌림이 나왔는데 그런 상황에서 파월이 발언이 시작되자 비달러 바스켓이 강하게 부러지면서 통화 시장은 대음봉이 나왔어요. 그리고 채권 시장도 일시적으로 눌리긴 했어요. 그러나 단기물 위주로 눌렸을 뿐 장기물은 장중에 매수세가 다시 유입되면서 어떻게든 플러스로 마감했어요. 그래서 장기물 중심으로는 저가 매수가 들어갔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는 그 유럽이고 미국이고 아시아고 3월 들어서 다시 지수가 강세를 보이면서 내가 생각했던 게 좀 틀렸다. 즉 지수 조정과 함께 장기채 상승의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게 틀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었죠. 근데 이게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오늘로써 미국 2년 국채 수익률은 지금 5.008% 찍어버렸죠. 지금은 벌써 지금 5.036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단기물도 지금 바닥을 친 것 같긴 한데 혹여 언더슈팅의 영역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여기서 단기물은 하락이 마감되고 장기 채권이 튀면서 심각한 주가 조정. 그러니까 지금 2년, 10년 그 장단기 스프레드가 100bp 찍었다고 하는데 역전이 이거보다 더 심각하게는 망가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통화시장에서는 오지달러가 2% 넘게 하락을 한 등 심각한 하락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오지달러가 한참 횡보를 했었죠. 그런데 아시아 세션에서 그 RBA가 25bp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런데 RBA 총재의 코멘트가 굉장히 도비시했어요. 드디어 금리 인상을 중단한 지점에 가까워진다라면서 물론 이제 데이터 디펜던트긴 하지만 총재 입에서 이제 브레이크 이야기가 나오니까 오지달러가 아주 의미있게 하락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눌리던 오지달러는 파월이 발언이 세게 나오면서 비달러 바스켓 같이 부러질 때 아주 확실하게 스탑로스가 나와버립니다. 오늘 이 달러 강세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안겨줘요.
단지 파월이 매파적 발언 때문에 달러 강세가 나온 것만이 아니라 1분기에 무지성으로 들어왔던 위험 자산 매입 및 이머징 자산 매입의 흐름이 오늘로써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닐까 이런 고민이에요. 이러한 달러 강세에 상품 시장도 강한 조정을 받았는데요. 골드 같은 귀금속은 물론이고 구리 같은 산업금속 또한 톤당 8,764달러까지 밀리면서 분위기를 망쳐버렸습니다. 기름 또한 심각한 조정을 겪었는데요. 아시아 세션에서 80.94달러까지 상승했던 기름이 유럽 세션 들어서 살살 눌리더니 파월이 발언 이후로 스탑로스가 연달아 터지고 그래서 4%에 가까운 대응봉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기름은 속도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의 눌림을 갖고 아직 시장이 하락으로 전환됐다고 보진 않아요. 하지만 4월, 6월 스프레드가 다시 눌리려 하는데 이게 아무리 비싼 가격을 주도 사더라도 이렇게 확인을 하고 사는 것이 포지션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합니다. 이와 같은 내일 원유 재고 발표 이후로 4월, 6월 스프레드가 회복되는지를 보고 포지션 진입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을 넘어갈게요. 어제 미국 증시는 아주 징그러운 나주기장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럽 세션에서 독일 증시가 연중 신고가를 갱신하는 등 초반이 강세 흐름을 보일 때 나스닥 선물이 약간 오르긴 했어요. 근데 본장 개장 전에 테슬라가 시가 갭다운 출발을 하려는 등 프리마켓에서의 흐름이 그닥 신통치가 않았죠. 그래서 개장 초에는 약간 눌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장 개장 후에는 초반이 눌림을 빠르게 만회하는 등 파월이 발언 전까지만 해도 시장은 굳이 나쁘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때의 전체 시장 흐름을 보면 이미 오지달러 같은 상품 통화가 마이너스 1% 이상 부러졌어 있고 또 원자재도 구리 같은 경우에 8,800달러 선에서 눌려있는 등 시장을 꼭 좋게만은 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주가 지수만 놓고 보면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이어서 0시에 이 파월이 발언이 있었는데 15분 만에 나스닥을 150포인트를 아주 스트레이트로 밀어버리게 됩니다. 이 파월은 금리 궁극적인 수준이 이전의 예상치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서 사실상 이번 주 금요일 고용지표 보자, 그때 너 위험자산들 정신 못 차릴래? 이런 엄포를 놓은 셈인데 하지만 증시는 저는 생각보다 강했다고 봐요. 파월이 발언 이후 급락했던 시장은 30분도 안 돼서 급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12,300포인트를 회복하기도 했는데 이후에 물론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12,230포인트에서 한참을 지지다가 유럽 마감 이후 또 급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12,300포인트를 두 번째로 회복했었죠. 파월이 기자회견이 끝날 무렵 시장이 점진적 상승했다고 하면 하락은 무슨 예쁜 조정 후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빠른 반등이 자꾸 나오니까 시장은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오전장에 봉우리 두 개를 만들고 나서는 이후에는 스탑로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수는 12,142포인트까지 하락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요. 당연히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또 줄긋는 차티스트도 아니지만 어제 시장은 아주 중요한 맥점, 즉 12,180포인트 그리고 12,143포인트에서 멈췄는데 어제 제가 멤버십 게시판에서 실시간 브리핑을 하면서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장중에 매도 포지션 진입해서 해당 구간에서 청산을 하고 또 하락폭, 최대 하락폭은 대충 12,143포인트 자리에서 멈출 것이다 이런 자리들을 제시를 했었죠. 그런데 이게 하락이 일어난 후에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전에 해당 자리들을 이야기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어떤 구간을 맞췄다 이런 것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제의 조정은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조정, 즉 충분히 기술적으로 대충 이 구간에서 움직일 것이다 이런 예상이 가능한 조정이 나온 것이지 투매가 나오거나 하는 시장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11선 조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시장이 하락으로 전환됐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파월의 발언도 중요하지만 파월의 발언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더 중요한데 아직은 그냥 시장이 기술적인 조정 흐름을만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시장이 하락으로 전환되기보다는 그냥 변동성 장세 혹은 상승 중에 눌림 정도로만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일은 파월이 하월에서 증언을 하죠. 근데 오늘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수습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금요일에 논밤을 보고 생각하자 이렇게 얘기할지 봐야겠지만 S&P 지수가 지금 4,000포인트를 크게 깨지는 않았거든요.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미국이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변동성이 얼마나 더 터질 수 있을까? 글쎄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오늘 지수 조정에 비해서 변동성은 거의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파월 발언 이후에는 오히려 변동성이 더 눌리기까지 했어요. 아직은 비추세 혹은 점진적 상승이 진행 중이거나 뭐 그냥 기술적 조정이 나온 것이지 적극적인 하방 엣지가 나오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별 종목을 보면 테슬라가 마이너스 3%대 하락이 나왔는데 며칠 동안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이 고베타 종목인 테슬라가 더 이상 호재로 작용할 게 없는 상황에서 눌림이 나온다. 그러면 이것은 주가 지수를 누르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오늘도 장중 반등을 계속 틀어막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오장에는 애플과 구글 등 최근에 반등이 있었던 종목들 또한 눌림이 나오면서 시장이 힘을 빼버렸죠. 그 외에 이 금융주 중에서 웰스파고 같은 주식들이 무려 4.68%나 급락을 했는데 단기금리 상승도 문제가 있지만 1월에서 2월 초까지 당겨놓는 이 내러티브가 망가지면서 본격적인 스탑로스가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이런 면에서 저는 우리 증시에서 금융주가 빠지는 것이 뭐 관치 같은 우리만이 문제라고 보진 않아요. 우리 시장에서 금융주를 내국인이 손대긴 하나요? 뭐 온라인 파트너스 같은 데서 막 나팔을 푼다고 하지만 저는 그걸로 우리 시장 금융주가 움직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외국인이 바스켓 매매가 우리 시장의 금융주는 뭐 그냥 핸들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 외에도 뭐 3M, 홈디포, 캐터필러, 디어 이런 굴뚝 주식들 되게 세게 밀렸는데 그냥 시장이 조심스럽게 가라앉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이 됩니다. 이따가 총평 때 이야기하겠지만 1월에 지수가 상당히 강하게 반등하면서 이머징도 희망을 품고 유럽도 희망을 품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둘씩 나사가 지금 빠지고 있죠. 순환매가 돌면서 지수가 받쳐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급락이 아니라 질서 있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고 이것은 달리 말하면 장중 매매로 시장의 하락을 어느 정도는 쫓아갈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는데요. 여하튼 편안한 마음으로 빅스 지수가 15포인트대로 내려갈 때까지 롱을 밀어붙이려던 생각은 일단은 접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시장은 갭 다운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그게 전부일 것으로 봐요. 이번 지수 반등에 이 마켓 메이커들이 풋옵션 310 이하로는 진작에 아주 가득 매도를 한 상태죠. 그리고 풋옵션 315까지도 뭐 대량의 매도를 쌓은지라 갭 다운이 나온 뒤에 시장을 추가로 밀어버리는 것은 저는 좀 어렵다고 봐요. 물론 롤오버가 진행 중이라 장중 방향성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는 비추세 상세 그리고 갭 다운이 나오고 나서는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거치고 나면 아주 강한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지만 반등이 나오면 그건 콜매도 찬스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3월물은 평소의 선물옵션 동시만기와 다르게 양옵션 미결이 지금 가득 차 있죠. 그래서 4월물 옵션 시장에서는 의외의 추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 주는 차월물 양매도를 계속 쌌되 클래스별 매도 한도를 50계약으로 낮춰서 뭐 크게 낮춘 거죠. 평소의 3분의 1 수준이니까. 그래서 양매도를 쌓을 계획이에요. 마지막으로 6월물 선물을 롱을 잡아서 추세 상승을 보려던 계획은 처리합니다. 그리고 4월물 옵션 시장 또한 기술적 흐름이 진행될 것 같아서 어쩌면 아예 선물로는 방향성을 잡지 않고 그냥 옵션으로만 델타 헤징을 할까 싶어요. 해외 시장 또한 지금 되게 애매한 상황이에요. 일단은 미국 10년 국채 풋옵션을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월 발언 직후 채권 눌림 나왔을 때 풋매도를 쌓기 시작했는데 지금 잔존이 지금 3주 남았어요. 그래서 1주차가 되면 차월물로 풋옵션 매도를 롤오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채 옵션에 대해서는 계속 풋매도 쌓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아직 채권 매수를 네이키드로 잡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이번 주 금요일 논팜이 나올 때 장기채마저 부러진다. 그러면 좀 머리 아파지거든요. 근데 장기채가 강하게 상승하면서 채권 바닥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이제 뭐 채권 매수도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냥 포지션을 풋매도 정도만 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나스닥 선물 단기로만 매도 청산 반복했는데 뭐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구간에서 적은 수량으로 짧게 먹튀 이런 전략이 유효할 것 같아요. 그리고 추세 매도는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기름시장 강하게 불어졌는데 내일 원유재고 발표 있죠. 이때 텍사스 기름이 4월, 6월 선물 스프레드 돌고 플러스 돌고 그리고 유가가 하방 경직을 보인다. 그러면 롱을 잡을 거예요. 근데 아직은 선물로 롱을 잡을지 아니면 풋매도로 잡을지는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기름시장에 대해서는 숏을 생각하고 있진 않다. 어제 뭐 급락 나왔다고 해서 그거를 예측으로 미리 때리고 선물 매도 치고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요. 제가 이거 책 속에 이거 돈 받고 하는 거 아니고 제가 내돈내산이거든요. 근데 이 선배예요. 이 김준송이라는 분인데 굉장히 프라이드가 세고 이고가 좀 강하신 분입니다. 근데 책을 샀어요. 제가 이 책을 산 이유는 이분이 유튜브를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좀 한지 좀 됐는데 김준송이 기회투자라는 유튜브 채널이에요. 여기 보면 이 영상 중에 그 이분이 이제 매일 연합뉴스에 출연을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뭐 그 이 아이비처럼 거래하기 요 채널에 보면 이 책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 있어요. 근데 그 저는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요걸 한번 좀 보고 공부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물론 여기 내용 중에 저희 생각과 뭐 그 다른 그런 견해도 있어요. 많아요. 뭐 이분은 뭐 이분 이런 스타일대로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저대로 생각을 하는 거니까요. 근데 대표적인 게 시황에 대해서 하나만한 시황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있는데 저는 이거와 동의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배울 게 많은 분이고 그리고 내용도 정말 좋은 내용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댓글로 델타원 해성물 채널 보고 왔다라고 하셔도 좋고요. 근데 어쨌든 뭐 이분은 뭐 자기 컬러가 있으니까 저희 어떤 시황과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젊은 친구들은 좀 배워라. 배우면 좋다. 꼭 배울 거 많으니까 가서 구독도 해보시고, 그리고 이 책 돈 주고 사세요. 이거 얼마 안 해요. 뭐 2만 원인데 정말 싼 겁니다. 예. 하드커버잖아요 또. 자, 이거 돈 안 받고 내돈내산한 겁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야, 2년 10년 커브가 백사비 참 모르겠습니다. 채권 바닥 쳤지. 바닥 쳤다고 봐야 돼. 근데 차마 손이 안 나가네.